외모, 뭐 집안, 성격 모든 능력치가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육각형 인간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꼽히는 얘가 아이돌 중에 블랙핑크 제니거든요. 노력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신화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는 이명웅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아, 스토리가 있는.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니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금수저로 모든 걸 타고난 어떤 육각형 인간. 한편으로는 저 육각수 인간. 육각수요? 큰일 났습니다. 육각형.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노력을 무시하는 어떤 태도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MBTI 논리적 T와 감성적 F의 시각으로 궁금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 TF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TF 대표 주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를 맡고 있는 문화평론가 손희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F를 맡고 있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네, 김만권 선생님이 좀 이발을 탁 하고 오셨어요? 아, 네. 오랜만에 머리를 깎았는데요. 네. 뭐 신작 나와서 그 돌아다니면서 뭐 할 때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깎았습니다. 아, 홍보를 네. 위해서. 예. 책 제목 한번 그래도 얘기해 주시면. 네. 아, 책 제목이요.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다뤄봤으면 예, 좋겠네요. 예, 외로움의 예. 습격. 예. 나와서 오늘 깔끔하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육각형 인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트렌드 용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육각형 인간이란 무엇인가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이미지를 띄워드릴 텐데요. 적성 검사 같은 거 하면은 마무리되는 부분에 이렇게 육각형 틀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내가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은 딱 그 각이 가서 닿는 꼭지점과 가깝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보통 약간 찌그러진 육각형이에요. 근데 외모, 뭐 집안, 성격 모든 능력치가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육각형 인간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꼽히는 얘가 아이돌 중에 블랙핑크 제니거든요. 두 분의 주변에도 이런 제니 같은 사람이 있나요? 이게 사실은 사람을 대하고 생각할 때 저런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저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이라고 하는 6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상대와 비교하면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저거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예. 아니 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찌질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유유상종인 측면이 있어서 주변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육각형 인간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키워드를 처음에 딱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아,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처음에 육각형 인간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사람이라 뭐 육각수인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예, 그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들었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방송 사고였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물을 이루는 다양한 구조 중에 육각형 고리 구조의 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뭔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을 때 뭔가 완벽함을 뜻하는 뭔가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좀 감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딩동댕, 네. 예. 그런데 완벽한 인간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완벽해야 된다는 이 사회적 강박이 이제 트렌드가 되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단순히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1등이라도 100점이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구나. 90점도 안 돼.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슬프네요. 저는 저거를 보면서 뭐 집안, 외모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올해 내내 패션 트렌드가 올드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국에서만 뚝 떨어진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추구하는 흐름이 좀 있는가 보다. 그 올드머니라고 하는 게 말대로 말 그대로 이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입는 어떤 패션에 대한 이야기인 재벌가 거잖아요. 패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저 육각수인간 육각수요? 큰일 났습니다. 육각형.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노력을 무시하는 어떤 태도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안이라든가 자산 이런 것들은 사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저한테 딱 와닿았던 건 뭐냐면 최근에 몇 년간 한국 대중문화에서 회귀물이라는 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회귀물이라고 회귀물, 네. 해서 지금 내가 살다가 갑자기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 지금 뭐 주가나 이런 거 제가 다 쭉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상태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딱 떠오르네요. 그 얘기인 건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회귀물의 욕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이제 궁금해했었는데 이런 육각형 인간에 대한 욕망이 회귀물의 유행과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메이님이 이 중에 타고나는 게 너무 많네요. 쩝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육각형 인간을 이루는 이 트렌드를 얘기를 해보면서 긍정적 측면이랑 부정적 측면 좀 나눠서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부정적 측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이건 부족하지만 이건 잘해. 내가 이 강점을 살려서 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희망 그리고 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근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는 뭔가 타고난 배경까지 이제는 완벽해야 된다는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런 육각형 인간 트렌드에서 뭔가 엿보이는 문제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완벽한 인간에 대한 강박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성공에 대한 강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공에 대한 강박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능력주의라는 것들과 맞물려 있고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올드머니 룩이라고 했나요?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능력주의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와 서로 맞물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능력주의는 원래 노력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노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다른 뭐 자산 뭐 이렇게 뭐 타고나는 배경, 집안 배경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능력주의 사회가 2세대로 넘어갔어요. 2세대로 넘어간 예, 능력주의. 그러니까 2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뭐 방송에서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능력주의 사회가 2세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세습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을 만들어서 좋은 집안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서 물려주는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과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성공한 아이들이 집안도 좋은 거죠 이제. 집안도 좋고 타고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이게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외모도 가꾸고 이러면서 겉으로 볼 때 거의 우리가 쟤는 흠이 뭐지? 도대체 쟤는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능력주의가 세습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각형 인간의 트렌드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 게 수치와 서열화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뭐 점수라든지 등수로 설명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뭐 내가 뭘 잘했어요라고 얘기하면 바로 댓글에 몇 등인데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든지 우리 동네 되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SNS에 네. 평수가 몇 평이고 그랬을 때 너네 집 얼만데라고 묻는다든지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와 서열화하려고 하는 이제 욕망 같은 것들이 또 이 육각형 인간의 트렌드 안에 들어 있다는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느 시대 어디에나 있는 거고 이거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계속 네. 우리가 또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평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사회의 품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외모, 집안, 직업, 성격, 학력, 자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참 품이 없는 기준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방금 이제 김만권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다 돈으로 결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지금 기댈 수 있는 어떤 가치인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가치들이 SNS를 통해서 거의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 비교 상대가 생기다 보니까 좌절을 하루하루 매번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완벽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좌절을 느끼는 나 같은 사람은 뭔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트렌드가 계속되면 문제점이 더 생겨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지거나 확정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몸을 기대고 있는 바닥이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거나 흔들리거나 유동적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고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SNS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쵸, 그쵸. 굉장히 요즘에 제가 자제하고 SNS 다이어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아서 그런 고민도 좀 듭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완벽하다라는 게 참 좋게 여겨지지만 사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더 나은 인간과 완벽한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나은 인간은 내가 허점도 있고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뭔가 메워 나가야 될 게 많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면 네. 완벽한 인간이라는 건 이미 그걸 다 메운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만들어져요. 왜? 더 나은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향상감이 있는 반면에 완벽한 걸 꿈꾸는 사람들은 강박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강박이 휩싸이면서 그 강박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친구들이 사회로부터 공황장애 같은 걸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사회생활하다 그걸 못하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택한다거나,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예,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 자체가 우리를 상당히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저는 이게 그 완벽에 대한 강박이 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소비 사회. 예, 이게 이번에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걸 이 2024년 트렌드로 정한 것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 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학과에서 이걸 정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인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육각형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상품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가치가 떨어지죠. 팔리지가 않죠. 불량품인가요? 예, 불량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상품에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상품은 언제나 완벽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상품이 옛날에 우리 노동윤리 시대 때는 뭐 겉은 좀 그렇다도 상품이 튼튼하고 오래가고 이런 걸 생각했잖아요. 내구성이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소비자 시대는 사실 그것보다는 겉에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모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외모도 중요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람을 상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선이 사실은 또 이 강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강박 때문에 출산율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그러면은 못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건 너무 이상하긴 한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후배들 중에 똑똑한 사람일수록 박사 논문을 못 쓰는 경우들을 봤어요. 근데 그때 늘 하는 이야기가 거기가 너라는 걸 인정해야 네가 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쓰다가 멈춰야 할 때 멈추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근데 사실 그거 학습하는 게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자격증에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비유긴 하지만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부모가 된다라는 게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감정으로 향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만큼은 예, 해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예. 제가 이 육각형 인간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짧은 동영상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게 뭐냐면 배우 정우성 씨가 네. 가수 성시경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제 출방을 하는 네, 그런 네.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고민 하나하나가 굉장히 품위가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보다 내용을 추구하는 몇 안 되는 우리 시대의 셀러브리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 동영상에 대해서 많이 나온 코멘트가 뭐였냐면 사실 정우성 씨가 어렸을 때 굉장히 집이 어려워서 중학교 졸업이 고등학교를 이제 중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이런 식의 사회 기준이라면 사실 정우성 씨는 그런 품위를 가지거나 그런 존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상상되는 사회이지만 사실은 그런 학력이나 집안이나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가 누군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육각형 인간에 대한 어떤 트렌드도 있지만 그게 만들어내는 부담에 저항하는 SNS 유저들의 마음도 있다. 네. 이건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육각형 인간 트렌드가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완벽 아예 없어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완벽에 대한 상상이 더 나은 것을 향한 상상과 좀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간이 완벽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신이죠.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신과 인간의 차이점을 뭐로 가르느냐? 완전 무결상에서 가르는 거거든요. 네. 인간은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늘 비어 있고 채워 나가야 되고 아무리 채워도 비어 있고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기준을 정하고 이걸 채우는 사람들을 완벽한 인간들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는 건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신을 향한 욕망 자체가 사회적 트렌드가 된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게 참 한심한데 저는 한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더 나가서 이게 그냥 신이 아니라 상품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좀 비통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떤 한층에서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나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도 정말 기억에 남고 얘기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내년도 네. 트렌드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저희한테 댓글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이른바 개천용 신화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 스토리가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금수저가 대세다. 음. 이렇게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트렌드 외에도 어떤 다른 현상으로도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 딱 떠올랐었던 게 2014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왔다 장보리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흑수저 딸이 흑수저 어머니를 부정하고 금수저의 딸인 척하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거에 대한 칼럼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계급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계급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공부하고 또 하나는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애인을 배반하고 부잣집 애인을 만나는 것이 배반의 드라마의 주요 내용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로는 흑수저 아이가 흑수저 어머니를 배반하고 금수저 부모를 찾아가는 게 새로운 계급 상승의 드라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을 만들어서 물려주는 이 그 트렌드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가 세습주의 사회로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능력주의 사회는 원래 신분 사회를 타파하기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가졌지만 우리가 가족주의를 유지하는 한 능력주의도 세대가 넘어가면 다 세습주의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능력주의 사회에서 탁월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 관리되어서 크는 거예요. 뭐 예, 교육도 많이 그렇죠. 잘 받고 그리고 더 심한 건 뭐냐 끼리끼리 결혼하고 예, 끼리끼리 뭘 만들면서 더 완벽해지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예,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육각형 인간은 저는 전형적인 능력주의 사회가 세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신화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는 그쵸. 이명웅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스토리가 있는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니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금수저로 모든 걸 타고난 어떤 육각형 인간. 세대별로 또 차이도 느껴지네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 두 신하다 거짓말이다.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다움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그런 조건을 전혀 지금 못 만들어주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만 얘기를 나눠보고 못다한 얘기는 뒤토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못다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육각형 인간 이 트렌드가 생겨난 사회적 배경은 뭘까 이 얘기를 더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2010년대 초 이럴 때 한국 사회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그리고 당시에 막 1만 시간의 법칙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막 나오고, 근데 그렇게 노력 이야기를 하다가 2015년 즈음이 되면 헬조선이 키워드로 부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득권들이 너무 단단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죽창을 들고 리셋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청년 세대 당사자들의 담론이 사실 헬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 헬조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육각형 인간까지 온 거 아닌가. 노력 안 되고 어차피 근데 그 헬조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흑수저 금수저랑 함께 나오면서 신신분제 담론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신분제 타파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닌가. 육각형 인간은 어쩌면 좌절의 표현이네요. 예, 실제로 이제 여기 이 2024년 트렌드를 정했던 김난도 교수팀에서 육각형 인간을 언급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는 사회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층 이동이 안 된다는 뜻을 이렇게 좀 잘못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계층 이동 우리가 간에서 통계 같은 걸 들여다보면 2018년 한국 리서치에서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여러분은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대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요. 20%의 80%가 더 이상 계층 이동은 불가능한 세상이다. 노력해도 안 그렇죠.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 사회적으로는 그때 73%가 대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은 다 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60대 이상에서도 66%가 그런 거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 안 된다. 네, 그런 거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성공을 꿈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강박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계층 이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건 좌절감의 표현이죠. 계층 네. 이동이 일어날 수 없는 사회에서. 그리고 더 큰 문제 저는 이게 한편으로 이렇게 자조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계층 이동이 실패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틀 문화로 들어가지 못하면 성공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느낌이.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성공한 아이들이 니네들은 노력 안 한 아이들이잖아, 밀려난 아이들이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시작부터 집안도 별 것들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무시당하는 트렌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시당하는 트렌드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좌절감을 안기게 되는데요. 사실은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전체에서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무시 그리고 거기로부터 느껴지는 모멸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반영되어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벽해지고 싶어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건 어쩌면 좌절의 표현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6개 트렌드 코리아에서 6개의 지표를 줬지만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거든요. 국영수 잘하고 체육 잘하고 미술 맞아요. 잘해야 네, 되고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피아노 막 미술 다 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갖춘 성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부담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는 정말로 재능의 문제이기도 해서 누구나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 1등하고 서울대 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서울대에 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인 게 문제인 거지 누구나 다 4년제 대학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쵸. 사회를 만들어야 사실은 이제 소외나 우울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야기해서는 해결이 그렇죠. 안 절대 안 되고요. 되죠.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꼰대 아저씨의 걱정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완벽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강박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계가 여러분한테 자꾸 여러분 필요 없다 그러고 면접 보러 가면 자꾸 떨어뜨리고 뭐 몇 번을 봐도 막 자꾸 떨어지고 밀려나고 하면서 느끼는 자존감도 엄청 떨어지고 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되게 아주 그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완벽해진다는 강박을 버려야 되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완벽하지 못할까?
될까라는 강박을 네. 버려야 되고 그냥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생각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만한 것은 실제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계층 이동이 안 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되고 예, 있어요. 실제로는 네.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효과가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계층 이동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신분제 사회라는 환타지를 더 강화시킴으로써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권력을 몰아주는 결과 유지하고. 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또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결핍 관련해서 서영전님이 인간의 매력은 약간의 결핍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쿵야님은 또 거기서 맞아요. 저도 결핍을 발견하는 걸 좋아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라고 서로 위로하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싱어게인 3가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저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참가자가 나와요. 근데 이 참가자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다수 참가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상대를 이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들의 다른 포인트는 내 저음이고 그래서 그걸 공략해서 계속 무대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음악은 내가 하고자 했던 음악은 이게 아닌데 라는 걸 깨닫고 이번 무대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무대를 해보자 하면서 저음을 쓰기보다 고음을 내지르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완벽한 무대이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럴 때 저는 거기서 엄청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제가 보면서 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이기려는 목적에서 꾸민 무대도 아니고 상대가 날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건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했을 때 오히려 매력이 발산된다는 거를 이 무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트렌드가 내년에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좀 흔들리지 않고 이 각을 벗어나려는 우리의 용기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완벽한 인간이 되려면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근데, 하고자 하는 거. 거기서 벗어나시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되는 주제였습니다.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봤고요. 댓글을 하나 읽으면서 끝내볼까요? 향기덕후님이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